영어 강의를 구상하는 그런 사람이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가지고 강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뉴턴의 역항을 기반하지 않는 물리학과 같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활활 타는 것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불탄다고 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죠.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대단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화석연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바로 에센스를 찾아낸 거죠. 바로 핵융합으로 열이 난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렇듯 자연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천동설과 화석연료, 태양에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문법은 인간이 분석한 틀입니다. 그것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틀은 연구자에게, 다시 말하면 언어 연구자에게는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습득하는 사람은 연구자가 아니기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습득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영어 회화에서 영어 회화 강사가 영어 발음이나 패턴 또는 표현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인간이 걷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면 영어 회화 강사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도 우리는 걷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걷게 되죠. 바벨탑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같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 벌을 받아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우연히도 하나의 언어였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암 촘스키는 언어학을 천동설의 영역에서 지동설의 영역으로, 즉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인물이죠. 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뉴턴의 역할을 모른다면 안 되는 것처럼 언어인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이비 영어 강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비 영어 강사에게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면 과하지 않습니다. 자, 지구의 기울기가 계절을 만들었다. 기울어진 원인은 달의 지구와의 충돌이다. 자, 이렇게 과학의 훌륭함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자연, 인공적이 아닌 자연에서 그 답, 근원을, 에센스를 찾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문학과 차이가 있죠. 물론 우리가, 자, 역사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사실이에요. 자연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팩트라고 한다면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보고, 철학은 인간의 삶을 보고 어떤 답을 찾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인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명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자연에서 찾는 게 아닌 인간이 만든 세상을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리고 분석한 거죠. 다시 말해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호하거나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당위성을 갖는 거죠. 이래야 한다라는 슈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나 자연은 그런 게 없죠. 자,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하는 거죠. 서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자연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습득은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 습득에 답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왜? 영어는 언어이며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 첫 단추를 노암 촘스키가 풀었다. 영어 습득을 교실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있다는 생각은 갈릴레오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부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인, 거꾸로 되네요. 천동설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구가 어떻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을까요? 사계절에 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봄에 다루는 영역이 있어 그런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팩트를 전해주는 거죠. Early Earth, 초기 지구는 collided with numerous 수많은 other masses, 다른 물질과 충돌했어요. During its formation, 그것이 형성되는 동안에 Indeed, 사실상 the proto-Earth, 원형의 지구, 다시 최초의 지구는 that have sustained, 겪은 걸로 생각됩니다. A massive impact,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걸로. With a Mars-sized body, 화성 크기의 어떤 행성 같은 거 있죠. 어떤 body, 체와 부딪힌 거죠. Name, Theia. Theia, the moon, 그 달은 probably form, 형성된 것은 this collision, 이 충돌로 형성됐다. About 100 million years, 1억 년 대략 그 정도 after formation, 솔라 시스템이 형성된 후 1억 년 지나고 나서 this impact, 이 충격은 that have knocked, 한번 쳐서 the earth, 지구를 쳐서 its daily rotation axis, 그것의 하루하루의 지축이죠. 자전축을 벗어나게 했다. 지구를 쳐서 벗어나게 했다. So that, 그래서 지구는 지금 tilt, 기울어져 있다. about 대략 23.4 degree 정도 away from its orbital axis around the sun. 태양을 주는 궤도축이죠. 태양의 궤도, 태양을 돌고 있는 우리 지구의 궤도축 있죠. 궤도축으로부터 23.4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 때 정확히 도는 것이 아니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also 비록 there is a slight, 약간 wobble, 흔들린 정도의 degree, 약간의 정도이긴 하지만 하여튼 기울어져 있습니다. This 23.4 degree tilt, 23.4도씩 기울었다는 거. We orbit around the sun, 태양의 궤도를 돌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건 cause our yearly cycle, 우리의 1년의 그러한 사이클의 계절을 야기시킵니다. During part of the year, 그 해의 일부 동안 North Hemisphere, 북반구는 tilt toward the sun, 태양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반면에 Southern Hemisphere, 남쪽 반구는 tilt away, 태양부터 멀리 기울어질 때는 winter, 겨울이 된다. 6 months later, 6개월 후에 the situation, 그 상황은 reverse, 반대가 된다. 자, critically, 결정적으로 Moon's gravitational pulls, 그런 달의 gravitational, 중력이 stabilize Earth's axial tilt, 지구의 그러한 지축을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moderating, degree wobble, 흔들림의 정도를 moderate, 조절을 해줬다. 완화시켜줬다는 거죠. 이것이 produced relatively stable climate,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를 on Earth, 기후를 생산해냈다. Millions years,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many believe,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Life on Earth, 지구상에서의 생물체가 would never, 아마도 가스사이드 없었을 거란 얘기죠. 뭐가 없으면 stabilize, 그 안정, 달에 의한 안정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Rephrase song from the 1970s, 1970년대에 나온 노래를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moon, 달의 children, 아이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학은 자연에서 어떤 규칙을, 본질이죠. 그 원리, 원칙, 본질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에 인문학은 인간에게서 어떠한 본질이라 말하기 이상하지만 인간의 어떤 규칙이랄까요? 반복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인간이나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정답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스토이시즘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맞습니까? 뭔가를 절제하고 공부할 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그리고 현재의 어떠한 욕망을 자제하고. 이런 금욕주의가 정답일까요? 금욕주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히두이즘이죠. 히두이즘. 아마 이거 같은데 스페인 정확히 모르겠네요. 히두이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쾌락주의죠. 스페인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히두이즘,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말 그대로 절제나 자제 이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어찌 보면 행복을 찾는 거죠. 바로 행복을. 순간의 행복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두 가지 완전 반대쪽에 있는데 이게 정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질 뿐이에요. 결과가. 어떤 게 정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영어 습득은 어떻습니까? 영어 습득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의 단초를 노암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기초로 뉴턴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발전해가는 것처럼 노암을 기초로 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발전화시키는 게 영어 강사의 할 일이지 자신의 느낌이나 아니면 노암 같은 분들이 연구해야 할 때 쓰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인 그러한 언어의 어떤 문법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은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습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연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